예,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나경원, 유승민 이 반란 세력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조금씩 좀 흘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또 미디어워치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도 그랬었는데, 한 달 전부터 이 탄핵 세력들이 한판을 짜기 위해서 아주 물밑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됐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황교안이 김무성이를 아련하러 갔을 때, 정말 웃긴 얘기죠. 황교안은 당원이 뽑은 당대표 인데 일개 계파의 보스에 불과한 김무성이를 찾아가서 아련을 했습니다. 그때 김무성이가 황교안이한테 너 똑바로 해. 너 하나 갈아치고 비대위원장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 듣고 황교안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 탄핵 세력은 황교안에 대한 이용 가치를 못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황교안이가 지지율이 좀 높으니까 요 지지율을 이용해서 총선 때 한번 활용해볼까 그렇게 하다가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황교안이의 실력이 드러나니까 황교안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진 거죠. 이제 보면은 저 황교안이는 총선 때까지 지지율 뭐 한 자리로 내려앉을 것 같은데 저 친구 믿고 우리가 왜 가야 되냐. 그리고 황교안이가 탄핵 세력과 손은 잡았지만은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란 말이에요. 탄핵 세력들이 판을 짤 때 황교안이 중심에 있어버리면은 박근혜를 묻어버리고 가야 된다고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법무장관 총리를 했던 자가 중간에 껴있는데 이 판 그림에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여준 거는 이미지로 했든 뭐 사기를 쳤든 지지율이 뭐 20% 초반 나와서 이낙연보다 2% 높은 거 그 정도 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러다가 그것까지 무너지니까 이제 황교안에 대한 이용 가치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차라리 황교안을 날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오세훈을 세운다. 그게 이자들의 전략이에요. 2달 전부터 그런 전략을 짜서 물밑에서 계속 움직여왔죠. 그래서 탄핵의 주역인 김용태 의원이 아마 지난주에 또 세게 지르고 이대로 더 두고 볼 수 없다. 참 저는 웃긴 게 김용태 의원 제일 먼저 탈당했죠. 탄핵을 찬성하고 제일 먼저 탈당을 해서 나갔을 때 김용태 의원이 메시지로 다시 황야로 나간다. 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나갔잖아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또 결단 내리고 또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들이 황교안이 아웃시키고 오세훈 비대위원장을 앉히는 데까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유한국당 밑바닥 지지층과 당원들은 탄핵을 잘못해서 문재인 같은 괴물을 만들어냈다. 완전히 국가를 파괴하는 괴물을 집권하게 만든 자들이 탄핵을 주도한 자들이다. 박 대통령 임기를 채우기만 놔뒀어도 설사 나중에 문재인이 정상적인 대선에서 이길 수는 있었겠지만은 지금처럼 폭주는 못했을 텐데 그 10개월 그거 임기 안 채워졌다가 나라가 거덜났다. 이 정서가 이제 보수층 자유한국당 밑바닥 당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오세훈이를 앉혀서 탄핵으로 돌려간다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왜 이자들이 이런 짓을 하냐? 제2의 탄핵신당을 기획을 하는 거죠. 이른바 5인 정당이라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 5명이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한 명이 누구더라? 홍준표는 아니에요. 홍준표 지금 굉장히 착각하는데 이제 황교안이 아웃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해먹겠다. 탄핵 세력 내에서도 홍준표는 아닙니다. 그냥 혼자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다시 탄핵을 했던 60여 명의 의원들이 나가고 이쪽에 바른정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약간 남아있는 떨거지들 한 100석 규모의 탄핵 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한번 해보겠다. 지금 그 플랜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 플랜 작동을 터뜨리고 온 게 나경원, 유승민과의 통합, 평소 생각, 당도 큰 틀에선 그 방향으로 나갈 것. 이런 정도 발언은 아주 이례적이에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이렇게 표현 쓸 수는 있지만은 탄핵의 제1의 상징 김무성, 유승민이 투톱이죠. 그 탄핵의 제1 상징인 유승민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은 탄핵 반대론자들에게 나는 너희랑은 이제 상종 안 해. 탄핵 반대하고 태극기든 너희하고는 나는 상종 안 할 거야. 딱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태극기들 나가. 니네가 안 나가면은 우리가 침 뱉고 나갈게. 아예 결별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홧김에 던진 게 아니라 미리 물밑 작업 다 해놓고 작전상 나경원이 먼저 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나경원이 치고 나오자마자 역시 탄핵의 4위, 5위쯤 되는 장제원이 용기 있는 결단 딱 치고 나오고 이제 이 제도권 내에서 쫙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미 장외에서 작업을 다 해놨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김무성 탄핵 세력들과 친박 배신파들이 위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새벽당. 새벽당을 동원해서 쭉 돌아서 저기 위장 반중 세력까지 포괄해서 장외 세력을 지금 만들어 놨죠. 그 장외 세력이 총집결해서 8.15에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하는 8.15 집회의 판을 짰습니다. 이게 바로
태극기하고 맞설 탄핵 세력의 집회예요. 우리 태극기 집회도 8.15에 하는데 이 전광훈 목사의 탄핵 세력 집회도 이날 같이 합니다. 목요일 1시부터. 자, 연사를 보세요. 김문수 들어오죠. 김문수 지사는 태극기 집회와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전광훈 목사와 늘 같이 움직이잖아요. 물론 김 지사도 다른 생각 있겠지만은 전광훈 목사 생각은 김문수는 탄핵 세력에 집어넣어서 대선 주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계획으로 들어와 있고, 자, 박선영 이거 교육감 나왔던 분이죠. 이유진이 그 뉴스가 맞나요? 그 통일교 친구. 자, 신원식 유명하죠. 이분 여시젠가 그 중앙일보 쪽에서 했던 홍석현이가 했던 그 조직에 있던 분이죠. 김정민, 새벽당과 같이 장외에서 태극기 죽이기에 앞장서 있는 김정민. 여기 딱 나오잖아요. 예비가 아니고 진짜예요. 이거 나경원 딱 여기다 숨겨놨죠. 나경원. 전희경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아세요. 전희경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탄핵의 주범이 전경련이잖아요. 전경련이 박 대통령의 협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뜯겼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전경련의 직원인데요. 전경련 직원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판을 짜는 거죠. 탄핵판. 아마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비대위원장을 오세훈을 세워서 탄핵 세력이 자유한국당을 장악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거예요. 바닥에서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국회의원들은 따라가려고 그러겠죠. 이 친박 배신파들도 공천만 준다 그러면 박 대통령 묵고 가든 말든 무슨 상관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은 다 가서 해먹고 싶은데 이 밑바닥 때문에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침을 뱉으면서 한 60여 명 이상이 나가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떨거지들과 합쳐서 탄핵 신당,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등등이 주도하는. 홍준표는 거기도 아마 안 받아줄걸요. 홍준표 안 받아줄 겁니다. 혼자 알아서 잘해보세요. 그러면 그 판에 황교안은 따라가느냐? 안 받아주죠. 박 대통령을 무덤에 묻어버리고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데 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박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 대행이 일로 끼기 시작하면은 자기들 그림이 안 맞는데, 그래서 황교안은 탄핵 세력에게 팽 당한 겁니다. 그 팽을 당해서 요즘에 황교안을 만나고 온 언론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황교안이가 계속 김무성이 너무 무섭다, 땅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황교안은 울며 겨자 먹기로 태극기 쪽에다가 살려달라고 들어올 거예요. 그때 아마 재밌는 현상 많이 벌어질 텐데, 지금 황교안에 줄 서서 마치 황교안이 총선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해서 공천 받으려고 황교안 찬양하는 자들 있죠. 그러면서 박근혜 묻어야 된다, 황교안이 총선에 이기고 황교안이 대통령 돼야 되니까 박근혜 묻어야 된다고 떠들었던 유튜버들, 이제 황교안이 태극기 세력에 살려달라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올까? 지금까지 하는 거 볼 때는 거의 안면 몰수하고 갑자기 태극기 성족이 막 이스라엘기 꺼내들고 설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큰 대세에 큰 지장 없고, 그렇게 탄핵 세력들이 침뱉고 나가면은 이제는 탄핵 반대 세력이 껍데기만 남았을 자유한국당을 접수해서 초강력한 탄핵 반대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시발점이 지금 8월 15일 자유대한민국 태극기가 드디어 하나로 뭉쳤다. 오늘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제71주년 8.15 건국절,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 및 국방 해체, 경제 파괴, 문재인 타도, 8.15 총걸기 국민대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고 싸우고 이기자, 문재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저는 요거를 좀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마리면 끝나는 거예요. 문재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거를 크게 좀 박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른바 전광훈, 김정민 등이 하는 탄핵 집회와 가장 대별되는 거거든요. 이 문구가. 그래서 2019년 8월 15일 12시부터 서울시청 앞 대한문, 태극기의 원조 공간이죠. 여기서 대한문에서 집회하던 국본, 동아면세점에서 집회하던 일파만파, 서울역 집회하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우리공화당이죠. 함께합니다. 저는 이 의미가 우리 공화당이 이제 일정 정도 정당의 틀을 잡아가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화당은 특히 홍준표 치레 때 그 앞잡이들에 의해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의미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호를 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공화당 전신의 애국당 때 조원진 대표, 그리고 김경애 교수, 정용 공장 저하고 이제 주로 많이 결정을 할 때, 저도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태극기 집회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게, 이게 이 당도 불안한데, 이 초기여서 정비도 안 됐는데 이 당의 자산은 유일하게 태극기 집회밖에 없는데, 이걸 열었다가 홍준표 쪽에 줄 서 있는 애들이 침투에 들어왔을 때 감당이 될 수 있겠냐. 완전히 제가 닿진 않았지만은 불안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왜 가능해졌냐? 이미 한 그때 하고도 벌써 1년 반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당직자들도 계속 보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투쟁을 하다 보니까 투쟁에
내공이 쌓인 거죠, 어느 정도. 거기다가 홍문종 국회의원이 합류가 되면서 또 재선을 했던 권석창 전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들어오고, 여의도 바닥에서 잔뼈가 긁은 오경훈 씨가 비서실장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에.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탄핵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문호를 열어서 외연을 넓히겠다,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집회가 가능하게 된 거죠. 또한 이 국본하고 이 일파만파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지금 1000만의 무대 석방 본부로 돼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이라는 특정 정당과 집회하는 거에 상당히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 부담을 떨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는 뭐 우리 공화당에 줄 서지 않았냐, 이런 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대의 명분대로 가겠다, 그런 결정들 했기 때문에 8월 15일에 이 태극기 집회가 드디어 통합 집회로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8월 15일 날은 문재인이 목을 잡고 끌어내립시다, 그런 정도 표를 들고 아예 청와대 근처에서 그냥 캠핑을 해버리면 어떨까. 캠핑을 그냥 행진해서 거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청와대까지. 거기서 그냥 1박 2일 동안 캠핑을 해가지고 밤새 문재인이 내려와라, 그런 정도 하면 어떨까.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 운영진이 아니어서 뭐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쨌든 이 단체들과 정당이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결단을 해서 이렇게 대우를 만들었으니까 8월 15일은 지난 한겨울에 태극기 집회, 박 대통령을 구하고 사기 탄핵을 밝히겠다고 왔던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주셨으면. 이제 이 정도면은 그 당시 태극기 집회의 명분과 이런 그림들을 지금 다 많이 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제는 다 나오셔도 되지 않겠냐, 8월 15일에. 하여튼 여러분들도 다 꼭 참여해 주셔서 그 옆 동네에서 하고 있는 탄핵 세력의 집회 완전히 무참히 밟아버려야 됩니다.